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죠. 그래도 다우는 박스권에서 약간 올라온 상태고요. 나스닥은 박스권 하단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항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죠.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은 첫 번째가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이 AI 도구를 발표했죠. 그전에도 사실 AI에 대한 버블 가능성이 뉴스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엔트로픽이 AI 도구를 만들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반을 다 잠식할 거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하락시켰다가 어제 오늘 전부 엔트로픽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동반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구글과 도큐사인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통합이 가능한 웹을 또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며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급변하는 변화에 시장이 좀 힘들었던 거고, 빅테크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를 쓰는 빅테크 기업의 투자자들은 일단 물량을 버리고 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9% 올랐고, 메타도 한 2%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1% 올랐죠.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 1.2%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보시면 1.6% 정도 상승하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1.4% 올랐고, 시간외에서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제가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분기 매출이 683억 달러가 났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한 거의 20억 달러 정도, 21억 달러가 더 나왔고요. 주당 수익률이 1.62달러 정도로 봤는데 예상치 1.53달러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증을 했다. 75%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르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HBM이 들어가죠. HBM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마이크론은 이번에 탑재에 실패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우뚝 쓰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0조가 되는 상황이 됐죠. 올해 200조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싸움인데,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 삼성전자가 20만 8천을 넘고 하이닉스가 103만 원을 넘어가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은 고가를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20만 9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어저께 103만 원 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105만 5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는 넥스트 거래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시간외 거래가 대부분은 또 시장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시장이 좋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목표치도 새롭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처럼 20만 8천 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 103만 원 넘어가면은 새로운 목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크게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5만 원대 사야 한다고 계속 우겼죠. 이거는 젠순왕의 야료가 있다, 낭중지추다, 그런 표현을 썼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96,800원을 그때 제시해서 이건 무조건 간다. 그리고 그 돌파에 대해서 제가 10만 2천 원 넘었을 때 이거 넘어가면은 무조건 20만 원 간다, 이제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얼마를 제시할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따져볼 과정이 왔는데, 맥쿼리가 리포트가 하나 나와요. 보고서가. 이것도 또 기가 막힙니다. 왜 어떤 리포트가 나오냐면, 맥쿼리가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기업의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상향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립 그 리포터가 그 종목을 못 가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못 가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맥쿼리가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긍정론으로 손해를 딱 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범용 디램이나 랜드 가격이 1분기에만 2배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이 3개였잖아요. 마이크론 하나가 도태가 딱 돼버린 게 기술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하이닉스가 뜨면 이제는 삼성전자의 저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 엄청 뛰죠. 1,000조 넘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모든 걸 갖췄는데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 이거에 비하면 너무 낮다.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때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가 하단에서 양봉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직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나스닥이 22선으로 우뚝 딱 썼다. 요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양봉 세워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23,900대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올라오는지를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어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바라지도 않죠. 바라고 있지만 금통위는 절대 금리를 안 하죠. 시장에서는 일단 올해 두 번째 금통인데 동결 가능성이 뭐 거의 90% 넘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반도체 주도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명분이 있죠. 금리 동결 명분. 그러니까 금리나 명분은 없는 거고요. 집값이나 환율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금리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된다고 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좋아서 지금 주가가 많이 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들 중에서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열에 6, 7은 수혜를 못 봤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 지수가 6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착시 현상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과 주가 좋고 삼성의 하이닉스 좋은 거 좋은데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서 그 여력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가게도 요즘 주가 올라왔고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그냥 눈 감는 거지, 실제로 생산성 있는 수익은 없잖아요. 이거는 가외 수익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주수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주수익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더 많이 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주수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가외 수익이 꾸준히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을 경기 회복해서 뭐 주가 좋고 이거는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시도해보면서, 어차피 금리 인하 해도 집 사는 데는 돈 대출 안 해줘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은 좀 막고 다른 쪽으로 대출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통이나 아마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 코스피가 6천을 회복했는데, 회복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6,000포인트 가는데 외국인은 뭐 끝없이 팝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죠.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외인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외인의 매도가 있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외인의 매도가 전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기울어 있거든요. 여기 뭐 보시면은, 요거 제가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하이닉스에 팔았죠. 35만주. 삼성전자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려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데 몰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가면서 그들의 매도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 종목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더 탄탄해지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도 사주는 게 좋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회적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 뭐 그 디램 가격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외국인의 매도는 어쩌면 그들이 이익 실현 저점에서부터 산 거에 대해 이익 실현에 불과한 거지. 저게 뭐 추세를 역행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